안녕하세요, 로파잉입니다. 오늘은 사이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때 대한민국의 신혼여행 성지였던 사이판이 지금은 호텔과 리조트도 텅 비어있고 항공편은 끊겼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이판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은 43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건물은 망가졌고 고물가 악재가 겹치면서 매력을 잃어버리자 이제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많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카지노 건물이 사이판 외관을 망치고 있는데요. 여행사 업체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했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사이판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인 관광객의 핫플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고 비행거리가 4시간 반이라서 괌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웠는데요. 물가도 저렴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신혼여행과 가족여행 등 가장 유명한 여행지였습니다. 주요 인기 코스로는 마나가하섬 스노클링과 월드 리조트 워터파크, 그리고 한식당과 한국어가 가능한 가이드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연간 100만 명 이상 다녀간 곳입니다. 2021년 이후 2년간 전체 여행객의 80%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에 태교 여행이라는 트렌드가 생기면서 또다시 붐이 되었는데요. 다이빙 명소를 가보면 해변 주차장에 관광객이 꽉 찼습니다. 현재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사이판의 가라판 거리도 텅 비어 있습니다. 올해 6월 사이판에서 유명한 호텔 11곳의 평균 객실 점유율은 22%였는데요. 중소규모의 호텔은 전기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객실을 장기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고 관광객 감소가 호텔 업계 전반의 생존을 위협 중인데요. 사실상 관광 하나에만 의존한 서민이 경제 산업 구조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적자 구조가 심화되었고 사이판은 미국 영이기에 비용이 달러로 책정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환율 부담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사이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휴양지인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베트남과 태국 모두 가봤지만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좋았고 여행하기도 좋았습니다. 작년 상반기 한국 여행사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베트남과 태국은 한국인 여행객이 전년 대비해서 모두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보안의 문제도 크게 작용했는데요. 2023년 괌에서 발생한 초대형 태풍 기억하시나요? 당시 한국인 3,000여 명이 사이판에 그대로 고립이 되었고 작년에는 한국인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모두 사이판이었으니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막상 가보면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고 재밌는 컨텐츠가 없다고 합니다. 대표 여행지 중 하나였고 경쟁력과 매력은 점점 사라지는데 저렴한 동남아에서는 재밌는 컨텐츠가 생기니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이미 럭셔리 리조트와 쇼핑몰 그리고 워터파크는 대체할 수 있는 여행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노클링과 섬 일정은 너무 뻔해졌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일정은 없습니다. 예전에 멈춰 있는데 가격만 오르고 점점 뒤처지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후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판 현지에서는 최대 손님이 한국인인데 항공편의 축소와 결항 여파로 인해 감소가 더 뚜렷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이판은 2019년도 한국인 방문객이 약 24만 명이었으며 5년 뒤인 2024년에는 약 18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29% 줄어들었는데요. 감소세가 정말 뚜렷한 곳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서는 일주일에 7회 이상 운행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수요 감소로 감편이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직항 자체가 전면 중단되었고요. 최근 여행을 다녀오신 분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여행을 가보시면 폐업한 가게가 70%가 넘어 보이고 영업을 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번화가도 작기 때문에 1일이면 관광 포인트가 끝나고 상권 자체에 활기가 너무 없다고 하는데요. 길에 사람이 없어서 무서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번화가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과 리조트가 부서진 채로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끼리 사이판 여행을 갔지만 호텔 룸 안에서 핸드폰만 했다고 합니다. 마나가하섬 이외에는 볼 게 없어서 괌이 그리웠다는 글인데요.
배에 탄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인은 거의 없고 전부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중국 관광 느낌에 합류한 기분이라 매우 당황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인들은 홍콩에서 들어오는 루트뿐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일부 오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이 사이판에는 훨씬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이판 가라판에 흉물스럽게 남겨진 카지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 홍콩계 기업이 사이판 정부로부터 카지노 독점 면허권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급 리조트부터 카지노 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인테리어는 로마 궁전 스타일로 황금 기둥과 샹들리에 등 사이판 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이 프로젝트에 올인했습니다. 오픈 이후 4년간 카지노 운영을 하면서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이 사이판을 찾는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팀에서 사이판에 출장을 와서 밤새 카지노, 카드를 만졌다는 썰은 아직도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부패와 정치 스캔들 등 다양한 일이 있던 곳인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카지노의 영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미지급부터 세금 체납, 면허 정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외형만 거대한 황금 건물이 사이판 최대 흉물이 되었는데요. 다시 이 카지노가 재오픈이 되려면 내년 겨울도 빠를 듯 합니다. 금전적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카지노 상권 자체가 죽었습니다. 이 상권에는 현재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없는데 카지노에 재투자하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사이판도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요. 인구는 지난 10년간 15% 가까이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인구가 4만 명대인데요. 여행 커뮤니티에 가보면 괌과 비교한 글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분의 글을 보면 괌과 비슷하지도 않고 훨씬 사이판이 시골 같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여행 트렌드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일본도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고 동남아도 저렴하고 볼거리가 많은데 사이판은 비싸졌고 아쉬운 후기만 쌓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핫플에 열광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유명해진 곳은 한 번씩 관심을 갖고 여행 계획을 짜게 됩니다. 반대로 안 좋은 후기가 생기면 그만큼 민심은 싸늘해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이판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용한 시골 감성 또는 자연 경관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한 번쯤 알아보셔도 좋겠지만 이미 문 닫은 가게가 많으니 여행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이판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꼭 한 번쯤 가보고 싶던 여행지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뉴스를 통해 보니 저조차도 망설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